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이었죠. 산업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경제계는 산업 곳곳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가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요. 법원은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 경제학자로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정부는 명분에 굉장히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6월 달에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야기가 나오고 한 6개월 동안 작년 수출이나 이렇게 보면 몇몇 개 품목에서는 대단한 반일 감정으로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수입이 줄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이 네.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작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어떤 이념적인 또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는 격화되었어도 수출과 수입으로 보면 큰 타격이 없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네. 이제 갑자기 이 문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2일 날 산자부가 패널 제소를 요청하기로 하고 어제 이제 대구지법에서 그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껏 일본도 화이트 리스트를 한다고 해놓고 리스트에 배제해놓고 상당히 조심을 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제 이렇게 절차가 나갔을 때 이제 일본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명분에 치우친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아까 앵커 말씀대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한일 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일본이 계속해서 강력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은 우리 정부의 또 그리고 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강경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강경 대응이 아니라요. 이건 정상적인 대응이고요. 자,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봅시다. 지난해 7월 초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로 도발을 하면서 네. 한 이후에 지소미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재연장 중단까지 이런 사태까지 발전했다가 11월 말에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그러니까는 연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화답으로 사실 수출 규제 문제를 푸는 실무 국장급 회담을 다시 속개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 측이 제기했었던 거, 즉 뭐냐면은 수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래 해가지고 우리 산자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보완 조치를 다 이미 했어요. 네. 시행 조치를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말에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지소미아 문제를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는데 일본이 사실 실질적으로 조치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걸 종료한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WTO에다가 한번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맡겨보자. 예? 이게 누가 옳은 것인지. 이거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WTO의 조항에 이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대응이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은요.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요. 이런 판단이 만약에 이루어졌으면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도 그랬을까? 사법부 판단은 그 국내의 주권 문제예요. 네.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개입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했어요. 해결책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는 거기서 아무런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정부를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왜 했는가를 우리가 좀 복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베가 사실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네. 일어났던 판결 10월달에 판결 가지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시작한 건데 사실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지지 기반이 지금 취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일본에 그러니까 사실 경제계에 굉장히 어쨌든 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세동 교수님이 수출에 별로 영향 안 줬다 그러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7월 1일부터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3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3분기, 4분기 동안에요. 일본의 수출 감소 많이 감소했는데 하반기에 한 17% 감소했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이 한 30%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산에 굉장히 또 6% 정도 네.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 지난해 3분기부터 사실상 경기 침체에 빠졌었어요. 3분기, 4분기가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했었거든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도요. 그 자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를 주면서 지도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정치적인 어쨌든 간에 이 입장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들한테 피해 주고 지금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데 기업들을요. 네. 지금 뭐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뭐 강력하게 뭐 지금 대응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그냥 저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빈소리고 별 수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의 조치에 대해서 신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명분에 치우쳤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아까 최 교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제가 하시겠습니까? 네. 일본의 수출 통계는 조심해야 봐야 할게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나 우리의 일본 수출은 거의 통화가 앵화로 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달러로 환산한 수출하고 앵화로 환산한 수출이 숫자가 굉장히 틀립니다. 2019년에요.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13% 줄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앵화로 표시한 수출은요, 4%밖에 안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보다도 훨씬 더 덜 줄었어요. 둘째는 작년에 상반기하고 사반기를 놓고 보면 상반기하고 사반기가 왜 그 구분이 되냐면은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조치가 나온 게 하반기거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그 수출의 그 일본에 대한 수출의 증가율이요. 앵화로 따졌을 때요. 4.5%, 4.7%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라든지 몇몇 개 어떤 그 맥주라든지 이런 품목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수입을 줄였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하고 배제 후하고 수출의 통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제가 그래서 이게 타격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맞아요. 이 일본이 이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은 대법원의 2018년도 10월달 판결이에요. 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본도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오히려 궁지에 몰린 아베가 이걸 계기로 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가면서 지지율 회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백우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법부 문제는 사법부 문제 맞다. 근데 정부가 사법부를 편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적어도 사법부하고는 행정부는 다르다 하는 견해를 견질하면서 물밑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법부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는 행정부대로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일본도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쓸 것이고 그 쓰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수출 규제를 네. 더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 저는 산자부가 그저께 2일날 이 발표를 저는 조용히 하고 좀 이렇게 매스컴을 안 탔었으면 훨씬 더 일본이 행정부가 반응하기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를 조금 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지는 네. 제가 최 교수님, 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대일본 수출 수입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신 교수님 통계를 하도 가끔 예고하고 그러셔가지고 엔화 기준으로요. 엔화 기준으로 지난해 그러니까 4분기 말에 정년도 4분기에 대비해서 8천억 엔이 감소했습니다. 예? 엔화 기준으로요. 달러 기준으로 한 113억 달러가 축소가 됐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이
이 엔화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본의 수출이 한 17% 감소했는데 지난해에 네.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요. 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30%가 감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소폭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고요. 그건 어떻게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물건 파는 거를 금지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 거고요. 달러 기준으로도 그러니까는 달러는 결국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통계가 맞다는 거. 제가 이제 이거는 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에서 매년 발표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이거 집계를 한 겁니다. 집계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사법부에 편을 든다 그랬는데 사법부에 편을 든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이 있는 거고 행정부는 행정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을 든 게 아니라 한국 정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결책까지도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정부의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이 난처할까봐 사실 별도의 해결책을 제시했지요. 방안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러니까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런데 일본이 거기서 여태까 침묵을 지키고 네. 있는 거고요.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작년에 분명히 11월 24일경에 지소미아 종료를 그러니까 조건부로 연장을 해주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원상 회복하는 걸 조건으로 했었어요. 네. 그럼 정부가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부가 가만히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없던 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권국가 입장에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 담당 국장급 회담이 실무회담이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진행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5월 말까지 그러니까 대답을 내놔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가타부타 그러니까는 뭐가 더 미흡하다든가 이게 내놔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그러니까 뭐 침묵 지키면서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그냥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악화되는 것을 아베 정권이 즐기는 거죠. 자기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조치였느냐 아니면 명분에 치우친 것이냐 두 분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시 경제적인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의 통계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손해볼 것은 없었다. 오히려 일본이 타격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일본이 어떤 뭐 추가 대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별 조치 없다고 봐요. 할 수 있을 게 없을까요? 예, 카드가 별로 없는 게 네. 뭐 금융 얘기하는데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도 않고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제2금융권 뭐 대부업계 들어온 자금들 해봤자 사실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신협이라든가 이런 제2금융권 대책도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공격할 수 있는 한 100대 품목 중에서 네. 상위 3개를 골라서 공격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요? 그 결과가 결국 뭐냐면은 우리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그러고 나서 수출에 무슨 지장 받았습니까? 하나도 받은 거 없잖아요. 오히려 뭐냐면 국산화라든가 일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뭐냐면 주요 고객까지 잃어버리고 일본의 소위 말해서 소재 부품 산업이 우리 때문에 굉장히 발전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 이건 굉장히 자기 발등 찍는 거고요. 외신에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처음에 이 일본의 조치를 했을 때 자기 발등 찍고 자기 무덤 판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사실 실현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기업들이 지금 아우성 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엄포성 그러니까는 엄포성 저거고요. 작년에는 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계속 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한테 네. 보여줄 것이요. 우리 피해 준 게 뭐가 있어요? 네. 일본 아베 정권이 앞으로 꺼낼 수 있는 추가 경제 보복 조치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우리가 거군요. 거기에 대응할 네. 수 있는 게 카드가 다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연간 들여오는 그 수입 규모가 한 550억 달러쯤 됩니다. 네. 550억 달러 중에서 렉서스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일본 그 자동차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그 소비재가 차지하는 수입이 3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본 물건을 소비재를 수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전체 수출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야만 하는 기계라든지 자본재라든지 중간재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해서 제 통계가 보면 470억이니까 거의 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의 80%는 산업에 꼭 필요한 자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통제가 안 될 거라고 전제를 하는 것은 저는
한일 관계를 매우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다. 저는 그래 봐서 일본이 상당히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태껏 자제를 해왔다. 왜냐하면 통계가 그게 그렇게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일본이 일단은 한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보다 훨씬 많다. 아하. 물론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뭔가 대응 카드가 있겠죠.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것은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 악화해서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과 한국의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산자부의 2일날 발표는 성급했다.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일본은 아주 독구는 그런 행위였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벼웠다. 그걸 비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두 제가 분께서는 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거기에 얘기들을 대해서 좀 해주셨습니다. 팩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말씀하시죠. 신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논리가 작년 7월 달에 7월 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그러니까 3대 핵심 소재 부품들 할 때 그때 걱정했던 똑같은 논리예요. 그때도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예? 어땠냐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본한테 우리가 자본재를 많이 수입하는 거 맞습니다. 네. 자국이 많이 수입하는 거 맞아요. 작년에 반도체 소재 부품도 마찬가지로 수입 품목이었었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났냐면요. 선진국가들의 산업 구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선진국가 산업 구조는 가장 핵심 기술부터 해가지고 말단에 있는 제조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선진국의 산업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이 제품들은요. 자본재 같은 경우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단지 뭐냐면 오랫동안 우리가 거래하다 보니까는 그 거래처를 바꿨을 때 단기적으로 불편함이 생기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막 당황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빨리 거기 적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품들, 나머지 기계 장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요. 유럽에 굉장히 대체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이 저러면 저럴수록 일본에 대한 의존도만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약화시키는 겁니다. 일본의 의존도를 약간 줄일 것이고요. 그럼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일무역적자가 만성적으로 네. 이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를 그러니까 탈피하자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숙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우리가 과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적으로 자급화한다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으로 그러니까 다변화한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불편하죠. 왜? 거래를 해오던 간에 이런 관계가 이걸 해소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한테 탓을 돌리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잘못했다고 봐요. 왜? 일본이 지금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WTO 제소에 한번 맡겨보자 이거예요. WTO가 뭡니까? 제3자 아니에요. 맡겨보자 이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무모한 거냐 이거죠. 네, 최 교수님, 제가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해에도 사실 비슷한 우려들이 네. 나왔던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거나 조달할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소업체들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타격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똑같이 나왔었어요. 네.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정부 관계자한테 조언을 할 때 대기업들은 자체 방어 능력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챙겨라. 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대체하기 쉬운 이 제품들이다 이거예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은요. 유럽 제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체처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처를 바꿨을 때 오랫동안 거래해온 기업들을 바꿨을 때 불편함은 생기죠.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일본이 그러니까 부당한 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편함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냥 무릎 꿇고선 가서 일본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게 되면은 우리 뭐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존심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네. 공통 질문을 두 분께 똑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와 법원의 조치들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뭐 한일 경제 전쟁이 심화될 일은 없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교수님? 저는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궁지에 몰린 아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재기를 노리는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할 거라고 보고 일본 국민들의 다수는 아베를 지지할 것이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한국 경제의 수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으로 기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 교수님. 이건 만약에 또 이제 그 강공으로 나오면요. 또 다른 발등 찍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부품 소재 지금 6개월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출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사실상이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아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만약에 보복을 만약에 수출 규제를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거고요. 더 빨리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베 그러니까 이런 실패가 결국은 저는 아베 정권의 붕괴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군 세태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는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모태기 일본 외무상 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본이 어떤 대응 조치에 나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또 현명한 추가 대응도 필요하고요.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